일본 전역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그림자가 일본 열도를 뒤덮은 가운데 일본인들의 마지막 희망은 다름 아닌 한국어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최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카에 사는 39세 주부 사토 미카예요. 최근 우리 동네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동참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 드라마와 영화뿐 아니라 한국 뉴스도 챙겨서 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제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서 최근의 변화가 놀랍기도 하답니다. 5년 전 저는 우연히 TV에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배우들이 예뻐서 봤는데 점점 한국어의 독특한 억양과 리듬에 매료되기 시작했죠. 특히 도민준 역의 김수현 씨가 말할 때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독학을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기초 회화를 배우고 한국어 교재도 구입했죠. 처음엔 한글이 너무 예뻐 보여서 따라 쓰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어요. 점차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성취감도 느꼈고요.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K-팝을 들으면서 노래 가사를 해석해보고 한국 영화도 자주 보게 됐죠. 기생충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회 문제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니 놀라웠죠. 한국 요리에도 빠져들었어요. 김치찌개도 해보고 불고기도 만들어봤죠. 처음엔 실패도 많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주말마다 한국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나누는 게 우리 집의 작은 행사가 되었어요. 이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에 요즘 제가 굉장히 심란한 마음이 들고 있어요. 요즘 우리 동네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소문들이 파다하거든요. 시장에 가도 학교 앞에서도 심지어 목욕탕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니 이런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도는 소문은 정부가 대지진의 정확한 발생 시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위 관리의 친척이라며 내년 봄에 큰 지진이 올 거라고 장담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들에게 일본을 떠나라고 권고했다나 뭐라나 동물들의 이상 행동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우리 동네 강아지 유치원 원장님은 요즘 강아지들이 유난히 예민해져서 지진이 올 징조라고 해요. 실제로 2011년 대지진 전에도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하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바다 근처 사시는 분들은 최근 바닷물 색이 이상하다고 해요. 지진 전에 바닷물 색이 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해변 근처 주민들은 밤에도 잠 못 이루고 계속 바다를 지켜본다고 해요. 일부 사람들은 특정 날짜를 지목하기도 해요. 음력으로 따졌을 때 과거 대지진이 일어났던 날과 비슷한 날이 올해도 있다면서 그날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적 근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날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져요. 인터넷에서는 더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난카이 대지진으로 일본 열도가 둘로 갈라질 거라고 해요. 또 누군가는 이번 지진으로 일본이 완전히 물에 잠길 거라는 예언을 했다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글을 보면 괜히 겁이 나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니냐고들 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외국인 이웃들이 몇몇 이사를 갔어요. 심지어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와요. 고위 관료들과 부자들만 탈 수 있는 배를 만든다나 뭐라나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소문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어요. 작은 흔들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긴급 재난 문자만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어떤 분들은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계시고 심지어 해외 이주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소문들이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들어서 비상식량을 더 사고 대피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되네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이런 소문들이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시 저는 도쿄에 있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지진 경보가 울렸지만 정확히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였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정보 부족이었어요. TV에서는 계속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만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더 불안했죠. 외국인 친구들은 더 힘들어했어요. 일본어를 모르니 경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피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어떤 친구는 공항에서 며칠을 지내야 했대요. 귀국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요. 이번 난카이 대지진 위험 때문에 그때의 불안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정보 공개가 너무 부족해요.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왜 이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걸까요? 가끔 TV에서 재난 대비 광고를 하는 게 전부예요. 이게 과연 충분할까요? 2019년에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관한 정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왜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걸까요? 게다가 지진 규모 예측도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최대 규모 8이라더니 나중에는 9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이면 실제로는 더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더 불안해요. 대피소 문제도 심각해요. 우리 동네만 해도 지정된 대피소가 턱없이 부족해요. 있다고 해도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과연 큰 지진에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르는 걸까요? 쓰나미 대비책도 미흡해요. 34m나 되는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방파제는 고작 10m 남짓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더 높은 방파제를 만들거나 높은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타워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경제적인 이유로 정보를 숨기는 것 같다는 의심도 들어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까봐, 관광객이 줄어들까봐. 실제 위험성을 축소해서 발표하는 게 아닐까요? 국민의 안전보다 경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정말 실망스러워요. 방제 교육도 부족해요.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은 가끔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해요. 아이들이 커서 실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국제 협력 면에서도 아쉬워요. 이웃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뉴스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요. 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건 열지 않는 걸까요?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직접 듣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재앙 앞에서 우리는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찾고 대비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해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 여름에 한국에 여행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 여행 중에 한국의 재난 경보 시스템을 경험해 보았어요. 갑자기 휴대폰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경보였어요. 처음에는 일본의 제2 얼러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이점을 곧 발견했죠. 한국의 경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전송되었어요. 일본의 경우 대부분 일본어로만 전달되는데 말이에요. 더 놀란 건 경보 내용이었어요. 현재 상황, 예상 강수량, 가까운 대피소 위치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죠. 일본의 경보가 주로 간단한 위험 알림에 그치는 것과는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와 보니 직원들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체계적인 대피 안내, 다국어 방송, 비상용품 구비 등이 완벽했죠. 일본의 호텔들도 매뉴얼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체계적인 경우는 드물어요. 이 경험을 통해 일본의 시스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와 더 상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한국의 재난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는데 한국의 재난 대책에 대해 알아볼수록 정말 부럽고 또 부러워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예요. 제일 놀란 건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이에요. 지진이 나면 불과 5에서 10초 만에 전 국민에게 경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위치 기반으로 해서 자기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대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한데 한국만큼 빠르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재난 정보를 영어로도 제공한대요. 외국인들을 위해서죠.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어로만 하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대단해요. 한국의 재난 대비 앱도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실시간 재난 정보는 물론이고 대피소 위치, 응급처치법까지 한 앱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증강현실로 대피 경로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대요. 우리나라 앱은 이것저것 따로 받아야 해서 불편한데 말이에요. 한국의 대피소 관리 시스템도 부러워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을 보충한대요. 재난 대비 교육도 정말 체계적이에요. 어린이집부터 학교, 회사까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대요. 한국의 자원봉사 시스템도 대단해요. 재난이 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돕는 문화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아직 관주도로 많이 하는데 한국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도 정말 부러워요.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전달한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한국은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대요. 전문 상담사들이 재난 현장에 파견되어 피해자들의 마음을 케어해준다고 해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빨리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나 겪는 문제지만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한국의 시스템을 본받아 우리도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우리 동네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10명 정도가 모여 함께 공부해요. 70대 할머니부터 20대 청년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바로 한국 뉴스를 이해하는 거죠. 우리 동네 서점에는 한국어 코너가 새로 생겼어요. 서점 주인 마사코 씨는 요즘 한국어 책이 일본어 책보다 더 잘 팔려요라며 웃더라고요. 회사에 다니는 남편도 요즘 출퇴근길에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어요. 처음에는 왜 굳이 한국어야? 라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신이 나서 돌아왔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시스템을 믿지 못해 이웃나라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데 안도감이 들어요. 한국 뉴스를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우리 지역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어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이웃나라의 뉴스에 의지해야 한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이지만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 일본 정부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해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해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부가 하루빨리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일본에 사는 주부 사토 미카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난카이 대지진의 위협으로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네요. 사연 보내주신 사토 미카 씨께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